남자 영웅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복종했지만 두 자매는 당당히 서서 나라의 원수를 갚았네. 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베트남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전설의 여전사들, 증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증 자매는 한나라의 지배로부터 독립하자는 목표로 남비엣의 반란을 주도한 증짝과 증리 자매를 일컫는 말입니다. 베트남의 남월이 중국의 대제국인 전한에 정복당한 것은 기원전 111년의 일이었는데 한나라는 남월 방향으로 해상무역로 확보를 원했습니다. 그 후 100여 년 동안 한나라는 간접 통치 방식으로 베트남을 지배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기원 후부터는 직접 통치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는 복장에서 예식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인들의 풍습과 습관을 강제로 바꾸려 했을 뿐만 아니라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고 건강한 청년들을 징집하거나 노예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후한이 남호를 중국화한 것은 중국 중북부의 왕조 간 갈등으로 한족 난민이 남쪽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으로 특히 월 해안 지역으로의 이민자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남월은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에 있었던 국가로 초원 쟁패기에서 활동했던 중국 군웅 무제 조타가 중국 광동성 지역을 거점을 삼아서 건국한 국가입니다. 그 뒤에 지금의 베트남 북부 지역에 있었던 구락국과 전쟁을 벌여 구락국의 왕인 안양왕에게 승리하고 베트남 북부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건국자 남월 무제의 성씨가 조씨라서 베트남에서는 조씨 왕조인 조조나 조카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한때는 월남 북부에서 중국 광동광씨를 아우르고 중국 남부를 위협할 정도로 잘 나갔었지만 한나라의 황제인 한무제에 의해 5대 만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타는 앞에서 본 남월의 초대 군주로 시오는 무왕이며 위타라고도 불리는데 원래 중국 진나라 장군으로서 중국 남부지방과 베트남 북부지방을 원정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국인 진나라가 쇠퇴하자 베트남 지역의 군악을 정복하고 아예 자신이 왕국을 세웠는데 100세 전후까지 장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 잔인한 식민 지배의 압제가 계속될수록 베트남인들의 가슴 속에는 서서히 한나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당시 하노이 서북쪽의 작은 마을 메린의 토호인 락장에게는 증짝과 증리라는 용감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식민 지배에 대항하여 싸워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예감한 그녀들의 어머니는 딸들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군사 전술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언니 증짝이 19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이웃 마을 추지엔의 장군 아들인 티사익과 혼인을 했는데 티사익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베트남인을 위해 투쟁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 전승되는 전설에 따르면 티사익이 후한의 태수 소정에게 처형당하자 증짝과 증리 자매는 군중들 앞에서 압제자를 몰아내자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강한 후한의 군대를 생각해 베트남인들은 행동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는데 증자매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화살로 호랑이를 사냥해 그 가죽을 벗겨 전투 명령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증자매의 강인함과 의지에 감동한 베트남 민중들은 증자매의 지휘하에 점령군을 몰아낼 준비를 했고 드디어 서기 40년 기병대로 중무장한 강력한 한군에 맞서 베트남 민중들은 봉기하게 됩니다. 증자매는 군대 지휘를 모두 여성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둘은 각각 코끼리를 올라탄 채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들의 어머니와 임신 중이던 여성까지 포함해 용감하고 지혜로운 36명의 지휘관으로 구성된 8만의 베트남 군대는 분연히 일어나 중국군에 맞선 것입니다. 무기도 전술도 신식 무기와 정복 전쟁으로 단련된 강력한 한군보다 훨씬 뒤떨어졌지만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 하나로 베트남군은 한군에 맞섰습니다. 언니 증짝은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고 동생 증리는 공포를 모르는 타고난 전사였는데 한나라군은 거센 기세로 달려드는 반란군의 패에 태수소정은 베트남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머지않아 증자매의 베트남군은 당시 한나라가 베트남을 식민지배하려고 설치한 식민지 군인 교지를 점령해 베트남에 주둔 중인 한군을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마치 주몽이 한사군을 몰아내고 고구려를 건국한 것과 같은데 언니 증작이 왕에 올라 후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최초의 독립된 왕국을 선포함으로써 위세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녀들은 토착지배계층의 지지를 받으며 베트남 북부부터 광둥성 남부에 이르는 65개 성을 쉽게 함락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들 자매가 저항운동을 주도했으며 그들을 도와준 지도급 인물들 중에 여자들이 많았다는 사실 등으로 당시 베트남 사회는 무계적인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한의 토벌. 한편 설상가상으로 증자매의 반란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한 인근 수많은 성들 및 마을들이 모두 증자매의 합세해 그 영역이 오늘날 광둥성 남부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변방이라고 하지만 제국의 영토까지 점령당한 것으로 당연히 후한은 베트남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점령군이 아닌 진짜 토벌군을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벌군의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노익장의 유래이자 삼국지에 나오는 마등, 마초의 선조였던 명장 마원이었습니다. 쨍짝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뒤인 서기 42년에서 43년, 후한의 세조 광무제 유수는 복파장군 마원을 대규모 토벌군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베트남으로의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3만 명의 토벌군을 상대로 베트남군은 여장군 레전의 반격 등 영웅적인 항전을 벌였지만 베트남이 상대하기에 후한은 너무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게다가 보급품도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베트남 군인들을 데리고 후한의 정예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베트남 하노이 근처에서 벌어진 최후의 전투에서 증자매는 필사적으로 항전했지만 베트남 군사 수천 명이 생포돼 목이 잘리고 1만 명 이상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증자매는 도망쳤지만 추격해온 한군에게 잡혀 결국 처형당하고 잘린 목은 후한의 수도 낙양으로 보내졌다는데 전설에 의하면 한나라군의 알몸작전에 베트남 여전사들이 달아나 패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증짝과 증리는 적군의 손에 들어가 능욕을 당하는 대신 홍강의 지류인 합강에 투신하는 자결을 택했다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음력 2월 6일을 증자매의 죽음을 애도하는 민속 축제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일어난 베트남의 반란은 끝내 실패하고 베트남의 독립도 먼 훗날 응호 왕조가 개창될 때까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잠깐, 마언은 중국 후한의 명장이자 개국 공신으로 노익장의 대명사인데 서기 45년 이후부터 6순의 나이로 북방의 흉노와 우한의 토벌에 활약을 했습니다. 이후 남방의 무릉만이들을 토벌하러 출정했으나 열병 환자가 속출해 고전하다가 진중에서 병들어 죽는데 마언의 후손 중 유명한 사람이 마등과 마등의 아들 마초입니다. 마등과 마초는 일족이 관서에 살았지만 마등의 어머니도 강족이듯 이민족들과 많은 통혼을 반복한 혼혈이라 얼굴이 도무지 중국인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증자매의 3년 천하는 이렇게 막을 내렸고 베트남은 그 뒤 900년간 중국의 지배하에 고통받다 972년에야 독립의 꿈을 이룹니다. 그러나 증자매가 일으킨 독립전쟁은 한나라의 지배에 대한 베트남 최초의 대규모 저항운동이라는 의미와 이후 중국에서 온 태수들의 수탈에 대한 항쟁운동의 보화선으로 작용했습니다. 나아가 제국주의 프랑스와 미국의 침탈에 맞서서도 끈질기고 지독스런 항쟁을 벌인 저항정신의 뿌리가 됐는데 15세기 베트남의 한 시인은 이런 시구를 증자매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남자 영웅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복종했지만 두 자매는 당당히 서서 나라의 원수를 갚았네. 마치 우리나라의 농계와 유관순처럼 베트남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존경하는 인물로 배우며 이들 자매와 코끼리는 늘 세트로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증짝은 한족 출신인 조타와는 달리 베트남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처음으로 왕이 된 인물이라 베트남족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는 증자매를 뜻하는 하이바증군이 있고 베트남 곳곳에 자매의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남쪽 대도시인 호찌민의 최대 번화가 일군 시내에는 하이바찡 거리와 찡짝의 남편에게서 이름을 따온 티사이 거리가 나란히 있을 정도입니다. 언니인 찡짝은 서기 1세기의 여왕에 올랐는데 이 시기에 베트남에서는 유교 문화보다 토착 전통 문화의 영향이 더 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쨍자매는 일본의 유명 만화인 페이트 시리즈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서번트로 등장하는데 타케가 일러스트를 그렸다고 합니다. 페이트 시리즈는 타임문의 미디어 프랜차이즈로 2004년 발매를 시작해 일본 서부 컬처 전반에 걸쳐 매우 큰 성공을 거둔 미디어 믹스 기획물 중 하나입니다. 삿갓을 쓰고 있는 동남아시아인 여성들로 삿갓 위에 코끼리들을 올려놓았는데 두 사람 모두 대나무 막대기로 위장한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대 내게 왜 사랑하는가? 묻지 마십시오. 공기가 있으니 호흡을 하듯. 내가 그대를 사랑함에 있어 별다른 이유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저 그대가 좋으니 사랑할 수밖에. 그저 그대가 사랑스러우니 사랑할 수밖에. 이혜인, 사랑하는 이유.